6.3 지방선거 드디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의 전국적인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선거 전에 막이 딱 오르는 바로 이 시점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50일.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 하나잖아요. 바로 이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와, 이 50일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주요 격전지 대진표부터 시작해서 이거 선거판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예측 불허의 변수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을 딱 집중시키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귀환까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선거의 막은 올랐다. 전국적으로 여야 모두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거의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요,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다, 이걸 넘어서서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중간 평가다, 이런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주도권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격전지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구체적인 대진표를 보면서 한번 판세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수도 울산입니다. 여기는 시장 선거부터가 벌써 다자구도예요. 국민의힘 현직 시장에 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까지, 꽤 복잡하죠? 그리고 남구, 북구, 울주군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 곳곳에서도 진보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아주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인데요.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딱 양자 대결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죠. 예를 들어 저기 영월 군수 선거를 보면 공천에서 떨어진 현직 군수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4파전이 벌어지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판세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정된 대진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각 캠프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두 가지나 남아있거든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야 모두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우리가 흔히 텃밭이라고 부르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민주당은 전북에서요. 이런 내부는요, 자칫 잘못하면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 표가 나뉘는 걸 막으려고 한 명으로 합치는 전략이죠. 특히 아까 봤던 울산처럼 여러 후보가 막 경쟁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진보 진영이 우리 한 명으로 갑시다 하고 단일 후보를 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선거판 자체가 그냥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정말 볼만한데요. 왜냐? 한국 정치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복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실상 부산 출마를 확정지었죠.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피할 수 없는 3자 대결 구도를 딱 만든 겁니다. 조국 대표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험지 출마를 약속했는데요. 지금 안산이나 평택 같은 곳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출마가 유력하죠. 아마 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천이나 하남시 같은 아주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15곳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선거, 그래서 미니 총선이라고까지 불리거든요. 각 당 대표들의 정치적 명운을 건 그야말로 자존심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들이 결국 어떤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이게 될까요?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대결 구도, 바로 이겁니다. 먼저 야권에서 내세우는 프레임, 바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국정 운용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는 날이다, 우리 유권자의 표로 좀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반면에 여당은 정권 안정론으로 맞섭니다.
아니,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면 중앙정부랑 손발을 맞출 지방정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힘을 실어줘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울산의 대전환을 위해 경험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죠.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국가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심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이 싸움인 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좀 나죠. 바로 이런 상황이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의 대결을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50일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큰 그림은 나왔지만 아직 진짜 승부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것. 재보궐선거 거물들은 과연 같은 편의 도전을 받게 될지,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텃밭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될지, 바로 이런 미해결 변수들이 남은 50일 동안 전체 판도를 그냥 순식간에 뒤엎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가 될 겁니다.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요,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어느 지역의 단체장이 바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권력 균형을 새로 짜게 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남은 50일, 과연 어떤 와일드카드가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상을 뒤엎는 막판 후보 단일화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무소속 돌풍, 혹은 스타 정치인 한 명의 개인기일까요? 과연 어떤 변수가 마지막에 승패를 가르게 될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